안녕하세요. 대치동 영어학원 내부 고발자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공부하면서 행복해질 수가 있을까요? 일단 행복이 뭔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싶어 하죠. 아이들도 이제 행복하고 싶어 하는데요. 그러면 행복이 뭐냐? 이거부터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순간순간 물어보면 뭐 하고 싶어 한다, 뭐 핸드폰을 가지고 논다거나, 핸드폰 하면 친구들이랑 얘기하거나, 뭐 게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집에 가서 컴퓨터 가지고 게임하는 거,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러면 행복이 거기서 오냐? 딱 얘기하면 아이들도 잘 모르겠다고 하고 꼭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를 일정 부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활동을 딴 걸 안 하고 학교를 다니지 않고 그것만 계속하면 행복할 거냐? 얘기하면 그게 행복해요 하고는 아이들이 없어요. 실제로. 그럼 아이들도 아는 거예요. 아, 그래. 이런 그 순간순간의 즐거움은 행복하고는 좀 거리가 있구나. 여기까지는 아이들한테 질문을 던지면 아는데, 네. 그럼 행복이 뭐냐? 행복이 어디서 오냐? 이게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렇죠. 예. 참, 그죠. 애들도 직관적으로 저기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있으면은 네. 그다지 뭐 행복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를 이제 느끼긴 하는데, 그렇죠. 예. 진정으로 행복하는 게 게임하고 순간순간 즐거움이 행복의 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아이들이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행복할 권리를 생각하고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아이들이. 그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하고 제가 이제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이들이 저기 어머님들이 데려다 주거나 아니면은 시간 맞춰서 학원에 온단 말이에요. 네. 자기 말로 걸어 올라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결코 뭐 학원이 싫거나 말을 그렇게 해도 꼭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이 말씀드린 행복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걸 이제 풀어가면서 얘기를 할 건데요. 네네네. 그렇죠. 일단은 행복을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가 중요합니다. 그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순간 그게 이제 행복의 그 연결하고 행복의 느낌하고 이제 연결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 공부랑 이제 공부하는 행위랑 자신의 가치랑은 이제 어떻게 관련성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자신의 가치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신의 행동이 있고 자신의 생각이 있죠. 그럼 이 자신의 행동하고 생각이 중요하다고 일단 느껴야지 행복이 오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들이 학원에 와서 공부를 한다고 치면 네.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 공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공부의 가치가 어떤 가치를 가지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행복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행복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학원에 왔으니까 뭐 성적이 좋아진다든가 영어 실력이 좋아진다 그게 목표 중에 하나긴 맞는데 이게 과연 아이들 입장에서 중심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네. 자신이 하는 행동이 중요하고 이 행동이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만드냐 요것을 알 때 그때 자기가 이것이 나의 길이구나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지 그냥 단순히 어떤 숫자에 불과한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걸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포커스를 항상 자신의 그 행동이라든가 자신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부를 하더라도 이게 나의 가치를 훼손하는 그런 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내 가치를 높이는 거랑 별로 상관이 없다면은 별로 할 마음이 안 되겠네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네. 선생님 말씀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네. 아이들 가르칠 때 네. 공부를 좀 안 하거나 숙제가 부족하거나 이렇게 네. 해도
요걸 염두에 두고 아이들을 지도를 해야지. 뭐냐면 아이들의 그 가치를 야 너는 가치 없는 사람이냐 왜? 넌 숙제를 안 해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공식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자꾸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의 자아를 공격하게 되면은 네. 아이들의 공부에 대한 마음이 멀어지게 되고 공부를 하고자 하는 동기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지 말고 네. 오히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너뿐만 아니라 너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즉 가족들이나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 그리고 그 사람들이 너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를 가르쳐주면은 그때는 이게 좀 자연스럽게 아이의 행동이 스스로 바뀌게 되는 걸 좀 많이 봐요. 네, 그렇게 연결이 되겠네요. 예. 네네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이들도 일정 부분 알고 선생님들도 일정 부분을 아는데 여기서 큰 차이가 있다고 봐요. 조금 아는 거랑 그걸 매일매일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무엇을 조금씩 하는 거랑은 큰 차이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까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아이가 뭘 안 해오거나 네. 숙제를 안 하거나 이러면은 그런 식으로 아이의 그 중요도를 깎게 되면은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교육이 반대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이걸 항상 염두에 둬요. 왜냐? 그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저도 많이 봐왔고 제 자신도 그렇게 한 적이 분명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흔히 이제 많이 목격을 하게 되는 네.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아이들 뭐 과제 같은 거 잘 안 한다든가 아니면은 시험 결과가 좀 안 좋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주변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은 학부모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약간은 부정적으로 네. 예, 약간은 비난 쪽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더 마음이 떠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중요하냐면 이미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 자신의 그 자아의 중요성을 이미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네. 선생님이 그런 지적을 해도 자기 자신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래 선생님이 내가 영어를 잘 하라고 내가 뭐 안 했으니까 지도를 하시는구나 하고 그래 영어에 대한 이런 공부를 내가 향상시켜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자신에 대한 가치를 좀 낮게 평가하는 아이는 어떤 이유든지 어떤 지적이 들어오면 그게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하고 나는 안 좋은 사람인가? 나는 이 공간에서의 내가 있을 위치가 아닌가? 네. 하고 행동이 이제 바뀌게 돼요. 그러면은 어떤 행동이 나오냐면은 대답해봐 하는데 대답을 안 해요. 대답해봐 하는데 어렴풋이 아는데 몰라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요거는 아이가 진짜 몰라서가 아니고 말을 하고 싶지가 않은 게 아니고 공부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남들의 평가가 두려우니까. 남들의 평가 자체가 야, 너 영어 뭐 하나에 질문했으면 그 질문은 네가 틀렸어. 네가 그 질문을 잘못 알고 있어. 야, 올바른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되고 올바른 내용은 요거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죠. 자기 자신에 대한 그 평가로 자기 자신, 사람에 대한 평가로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네. 아이들 입장에서는 두렵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그냥 대답을 안 하고 회피하려고 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공부랑 핵심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것이죠. 만약에 학원에 와가지고 뭐 대답도 안 할 거고 네. 다 아는데 모른다고 하고 옆으로 쭉 추워져 있고 힘없이 쭉 이렇게 나는 힘없어요 이렇게 광고하면서 앉아있을 거면은 학원에 오면은 효율이 확 떨어지죠. 혼자 공부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혼자 공부하고 싶으니까 학원에서 공부하는 게 싫으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보면 많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기 방어적인 측면 공격받고 싶지 않은 네. 이런 측면이 세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70%의 아이들이 네. 요거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선생님이 어떤 영어에 대한 지적을 정확히 지적을 해줘도 자기 자신이 잘못된 사람인가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가 많이 보여요. 그러면은 뭐 교육자로서는 어떻게 요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
그냥 이 상황을 설명을 해야죠. 이게 이거고 이건 이거다. 네. 그래서 이 상황을 아이들이 설명을 듣고 근데 한두 번 들어가지고 계속 까먹고 옛날 그 행동이 계속 나와요. 분명히 공부에 방해되는 행동이죠. 그래서 요거를 인지를 지속적으로 시키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고요.